네, 안녕하세요. 저는 FMC 코리아의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FMC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는 한 140년대 이제 미국 회사고요. 아마 농약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토리치, 뭐 알타쿠아, 뭐 마샬, 뭐 큐라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영양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사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서부터 저희 FMC는 세계적으로 영양제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내 저희 FMC 제품들이 맞는 포지션이 많겠구나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마 여기서도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이 재배하실 때 제가 뭐 상주, 뭐 순천, 천안, 공주 다 돌아다녀 봐도 이 범준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수확량 감소한 주 원인은 초기 때 염류집접. 염류집접은 쉽죠. 과도한 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비료를 먹지 못해가지고 뿌리가 활동을 못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뿌리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초창기 때 또 과습. 저희는 식물한테 좀 과대합니다. 양분도 과대하게, 과대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양분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줘요.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갈반돼서 썩겠죠. 그럼 썩으면 끝이냐? 그 썩은 부위로 세균이나 병균 침투를 합니다. 2차적인 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초기 때 뿌리 관리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거 키우다 보면 이제 환경적인 문제, 흰가루, 녹균병, 이 환경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재 방제를 신경을 꼭 쓰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녹균병이 보통 하이서부터 생기는데 이 중이업부터 녹균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녹균병은 원래 습이 좀 많아야 돼요. 네, 이슬로자를 쓰기 때문에 습이 좀 많아야 되고, 그거는 환경적인 것보다 재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녹균병이 생긴다는 거는 일단 이파리가 약해져야죠. 하엽에서 생긴 녹균병도 이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슬하고 만나가지고 습 때문에 이제 녹균병 발생이 되는 건데, 중이업에 생긴다고? 이상하죠. 쌩쌩한 잎들이. 그거는 이번에 오이 단가가 좋으니까 4마디 수확할 거를 5마디, 6마디 키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가 힘들겠죠. 원래 뿌리에서 양수분을 잘 땡겨가지고 이파리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과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이파리라는 공장이 과부하 관리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습이 조금만 먹으면은 바로 저희 녹균병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중이업에 생긴 녹균병은 2가지예요. 착가량을 높였던지 내가 뿌리 관리에 실패했던지. 이때는 뿌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뿌리 체크는 신초를 보시면 됩니다. 신초. 그 돼지꼬리가 45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시드는 것도 이제 숨머지도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착가를 좀 많이 시켰다. 이제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뿌리 관리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에 들어가시면은 초기에는 뭐 이제 선충, 화학적 방제약을 쓰시기 때문에 정식 초기에는 큰 선충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약효가 떨어지는 그 이후부터 이제 12월 넘어서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선충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항상 문제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범주 내에서 저희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뿌리 관리. 오이는 기본적으로 청근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되게 약하죠. 그래서 뿌리를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뿌리가 뭐 깊게 뻗거나 이러면은 뭐 덜 하겠지만, 옆으로 퍼지는 약한 작물, 뭐 내가 잡기를 그냥 5마디, 6마디, 7마디면 수확 끝날 거야. 그럼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초기에 밝은 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여기처럼 잡기를 길게 가져가거나 정말 상품성 있는 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제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여기는 하우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염분이 많습니다. 근데 농가분들 염분 많으면 어떡하시죠? 그 전에 이제 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염분 분기를 뺀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반포기 상태예요. 항상 밭자리에서 작물이 안 되는 자리는 항상 안 되더라고. 그게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FMC 7년 전에 입사한 이유도 이 소맨드라는 제품 때문에 입사를 했는데요. 시중에서 염류 해결 좋다는 제품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효과가 있네. 그래서 회사 와서 뭐 여러 작물, 이제 특히 시설에 문제가 많잖아요. 염료 문제가. 접목을 해봤는데 매우 괜찮습니다. 뿌리 관리는 이제 밝은제와 그 다음에
이 염류 해살할 수 있는 이제 소맨드로 좀 접목을 시키시면은 농사가 한결 수월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밝은제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쿠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쿠도는 저희 미생물이고요. 국내에서 배양한 건 아닙니다. 이제 덴마크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덴마크에서 배양한 이유는 덴마크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 한센, 전 세계 1위 미생물 배양 업체입니다. 그 미생물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미생물을 가져와서 저희 식물한테 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져왔고, 근데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쿠도나 네마시에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뿌리를 감싸요. 뿌리를 보호하면서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발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미생물이 많이 가진 기능들, 식물의 뿌리는 비료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뭐 질산트질소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바로 하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비료를 먹고 그 싼 2차 대사물, 똥이라고 하죠. 그거를 식물이 응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미생물보다 뿌리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왜 두 가지냐? 사장님 밭에 선충에 대한 문제가 없다. 아쿠도를 쓰시면 됩니다. 관주로. 근데 내 밭에는 선충이 항상 문제가 돼. 네마시에스가 아쿠도라는 기능, 작물 생육 뿌리 발견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 선충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쿠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1종 미생물, 그 네마시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종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쿠도나 네마시에스에 저희가 혼용엑스라고 하는 이제 루엔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미생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서 뿌리가 성장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인산, 이 밝은 역할을 할 때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토양 분석들 해보시면은 내 토양에 생각보다 인산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산 처방 안 내려도 되겠다, 인산제 비료 쓰면 안 되겠다, 쓰셔야 됩니다. 토양 내에서 남아있는 인산은 수용성 인산이 아니고 부용성 인산이에요. 벌써 칼슘이나 아연이나 철이나 알루민이나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미생물로 풀어주거나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저희 소맨드에서 풀어줄 수가 있고, 여기에는 수용성 인산 21%가 있는데 이건 100%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인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물 초기 때 정식하고 나서 주시게 되면은 21%의 인산을 다 먹기 때문에 식물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데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비료, 21%의 비료를 먹다 보니까 식물이 힘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요. 얘는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내리게 하는 제품이고, 앞서 말씀드린 아쿠도나 네마시에스는 뿌리를 보호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내리는 제품이고, 서로 기작이 틀리다 보니까 같이 상호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 루엔스에는 미생물의 먹이인 정제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섞어 쓰게 되면은 아쿠도 네마시에스의 미생물도 증식이 되지만 지금 하우스에 있는 토착 미생물들도 증식에 많이 도움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소맨드 같은 경우는 이 비료 성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AOA라는 특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이 안에 유기물부터 해가지고 부식산들 같은 경우, 그 정제탄수화물이 다 공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고요. 얘 같은 경우가 특히 토양 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에 인산하고 칼슘, 알루미늄이 엉켜 있잖아요. 이거를 끊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식물이 먹게끔 해줘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염류에스 중에서 이제 구연산을 기본 베이스로 한 제품이 있습니다. 구연산 같은 경우는 토양 내에 붙어 있는 비료를 녹여가지고 유실시키는데, 얘는 끊어가지고 식물이 먹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인산을 분해해서 먹게끔 해주는 거. 진짜 인산 흡수율 해봤자 5%밖에 안 됩니다. 100kg를 주시면은 5kg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요거를 감미하시게 되면은 안 좋은 경우에는 40%, 정말 베스트인 경우에는 60%까지 흡수를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인산이 많이 먹으면 식물이 건강해집니다, 되게.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저항성도 혹시 세지고요. 이것도 똑같이 주게 되면은 내 하우스 내에 있는 미생물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정제탄수화물이라는 먹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맨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딱 10일 사이에 10일 사이. 정식 하시면은 이파리 끝에가 이렇게 하얗게 나가는 경우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리결핍, 그 다음에 염류장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 습에 의한 문제. 다녀본 결과 이 정도 키웠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염류장애입니다. 이때 저희 기계로 체크해 본 결과 10이 넘었어요. 10이 넘으면은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재밌게 못 지셨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지셨을 거고, 여기다가 50평당 소맨들을 1리터씩 3일 간격으로 2회 간주치를 했습니다. 딱 10일 지났는데 2.77 수치가 8 이상 떨어졌고요. 이파리도 보시면은 테두리에 하얀 게 있었는데 그 띠도 하나도 없이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영양제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내가 영양제나 기비를 많이 넣어서 밭이 망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맨드라는 제품 기억하셔가지고, 아, 염분이 높다, 한 번 정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한 번 정도. 한 번 쓰시게 되면은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